뜨거운 감자죠. 2026년 상법 개정에 의해서 자사주 이익 소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6년도 상법 개정을 하면서 자사주 취득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기간, 보유 기간, 그리고 보유 목적이냐, 소각 목적이냐에 따라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양도소득세냐, 배당소득세냐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 이걸 세율이 이제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화두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사주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그냥 배당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오늘 되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익 소각이 그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법인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을 법인이 이제 사가지고 소각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소각하는 과정에서 법인 주주한테 법인이 이제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 자기 자사주를 자기가 취득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주주한테 주는 건데요. 이 세금 같은 경우는 이게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과세하게 돼 있잖아요. 그동안 이것도 자기 주식에 대해서 법인이 준 돈에 대해서도 소득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과세를 해왔고요. 근데 이 과세 방식이 좀 이제 바뀌는 이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본인이 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가액이 있고 법인이 그 주주한테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돈의 그 차익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 주식을 소각을 하면은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됐고요. 그 주식을 법인이 소각하지 않고 이제 유통을 하면은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됐습니다. 이때 만약에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면은 통상적으로 한 27.5%의 세율로 과세가 됐고요. 근데 배당으로 하는 경우는 최고 47.5%로 과세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소각보다는 약간 유통의 목적으로 취득을 좀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로 되는 게 좀 많이 유리한데, 또 양도로 되면 유리한 이유가 양도소득으로 되면은 그 4대 보험도 이제 따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각을 해서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면은 그것도 4대 보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주주분들이 이거 이익 소각을 이용하실 때 소각보다는 좀 유통 목적으로 이용을 하셨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거는 이게 양도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무조건 배당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무조건 통상 그 최고 세율이 되면 47.5%로 과세가 하고,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도 이제 부과가 된다. 약간 뭐 법인 주주들한테는 좀 안 좋은 좀 방향으로 뭐 개정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게 지금 현재 개정이 된 게 아니지 않아요? 네, 개정이 된 게 아니고 지금 개정안입니다.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의견이 분분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을 때 당장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게 좀 의문이었던 게 뭐냐면, 이걸 과연 중소기업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대기업은 저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주주의 권리에 의해서. 네. 그렇잖아요. 근데 막말로 중소기업 정말 우리 막 매출 규모 그렇게 크지 않은 데는 네. 대부분 다 가족법인이고 네. 뭐 이런데 여기다가까지 이걸 적용시키는 게 맞나. 네. 뭐 이런 생각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도 이익 소각이 저희의 나름 수입원에서 네, 그 수입원인 건 알겠는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할 게 있습니다. 뭐냐? 왜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다가 배우자가 바로 그냥 소각시키면 되잖아요. 훨씬 더 빠르고. 근데 왜 1년이라는 시간을 뭐 묵은지도 아니고 그러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는 이게 가능했었는데요. 현재는 지금 법령으로 바꿨거든요. 법령으로 이걸 증여를 한 다음에 1년 뒤에 이제 그거를 처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 1년 안에 이제 처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게 증여자, 남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케이스인데 이거를 처분을 할 때 그 취득가액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를 남편의 그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이제 과세한다는 규정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취득가액이 이제 올라가는 효과가 없으니까 어차피 이제 괜히 증여한 게 되거든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법령이 바뀐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법에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되게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 건데요. 뭐 과정이 어쨌든 간에 이거는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게 된다는 건데, 과세당국에서 볼 때 이 배우자를 통해서 법인한테 처분하는 거를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르면은 이거는 배우자가 법인한테 처분한 게 아니다. 이거는 그냥 남편이 직접 다이렉트로 법인한테 처분한 것 같네. 약간 이런 식으로 뭐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배우자한테 증여한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첫 번째 이유 그 법령에서 1년 뒤에 이제 팔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실질 과세 원칙도 있어서 아무래도 1년 뒤에 파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금은 현재 또 개정안으로 놓고 보게 되면 네. 그것조차도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보겠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개정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네. 그러면 기왕 하는 거 네.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한테도 다 넘겨가지고 네. 그냥 한꺼번에 다 소각시켜도 되잖아요. 네, 일단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 6억까지는 비과세여가지고 좀 많은 금액을 좀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녀한테는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까지밖에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자녀한테도 뭐 5천만 원 정도까지만 뭐 증여해서 사용하겠다 하면은 뭐 가능한 방법이고요. 또 여기서 혹시라도 뭐 나는 급해가지고 뭐 미성년 자녀한테까지도 빨리 그 증여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미성년자까지는 5천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가능하니까요. 뭐 이런 거 뭐 어떻게 궁금하시다 하면은 저희한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연락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모든 건 비용이죠. 비용이 뭐 발생하긴 하는데 일단은 처음에 전화를 주셔서 상담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해서 이게 대표님한테 실익이 있고 실익이 있어서 이제 이익 소각을 활용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비용이 발생하니까요. 이거 이제 할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요. 당장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당장 먼저 빨리 전화를 주셔가지고요. 이거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거 해봐도 되겠다 하시면은 그때 이제 활용하시면 되니까요. 연락부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보통 제가 현장에서 만났을 때 대표님들이 제일 우려하시는 거는 괜히 이거 해가지고 세무조사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첫 번째 걱정이 있으셨고 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해본 세무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많이 하셨다고도 하긴 하지만 대응체계까지 가져본 적은 별로 없다는 점 이런 것도 현장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대표님들께서 정확하게 이익 소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익 소각을 왜 하는지 그게 그걸 함으로 해서 내가 얻어지는 건 무엇이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정의를 도와드리는 게 옆에 계신 분이 그러실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뭐 수입료를 아니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거는 뭐 그거는 대표님께서 판단하신 문제니까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익 소각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오늘 나눠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람도 눌러주시고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